자, 지금부터 플러터를 이용해서 채팅 UI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플러터 홈페이지에 그 샘플 앤 튜토리얼스의 코드랩에 와 있고요. 이 코드랩에 보시면 그 빌딩 뷰티풀 UI with 플러터라고 되어 있죠. 네, 요거를 클릭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버뷰해서 어떤 설명들이 나오고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그 셋업, 그 플러터 환경 설정 해가지고 뭐 환경 설정 하라는 건데 저희는 환경 설정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스텝 3부터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타트 어 뉴 플러터 프로젝트 라고 나와 있고요.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그 프로젝트를 만들 수가 있긴 합니다. 그 뷰의 이 커맨드 팔레트에 플러터라고 타이핑을 해보시면 그 뉴 프로젝트도 있고요. 그 밖에 그 플러터에 관련된 그 메뉴들을 실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뉴 프로젝트로 하게 되면 그 기타 옵션들을 설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직접 명령 실행줄을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러터 크리에이트 옵션이라고 구글링을 해보시면 여기에 대해서 정리된 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명령어가 있죠. 그래서 플러터 크리에이트에서 이 -org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그 자신의 앱만의 독특한 그 패키지명, 보통은 그 회사가 있다면 그 회사 그 홈페이지 주소를 반대로 뒤집어서 이렇게 이 org 명을 적어 주고요. 이 org, 이 패키지 명과 더불어서 그 뒤에서 작성하게 되는 이렇게 앱 네임과 조합을 해서 어떤 회사에서 만든 어떤 앱이다. 최종적으로 이렇게 식별자가 완성이 되죠. 그래서 주에 배포할 때 이 값은 그 앱이 가진 고유한 값이 됩니다. 그래서 org라는 그 옵션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iOS에서는 지금 스위프트로 언어가 지정이 되는데요. 지금 이렇게 명시적으로 스위프트로 다시 지정을 해주고 있죠. 네, 이 스위프트 말고도 오브젝티브 C를 이용해서 작성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지금 기본값이 코틀린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자바가 좀 더 익숙하기 때문에 자바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코틀린이 더 익숙하신 분은 그냥 기본값 그대로 코틀린으로 사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디스크립션에서 여기서는 어떤 이 앱에 대한 설명을 적어줬고요. 그리고 요 앱 네임에서 이렇게 언더바를 이용해서 그 폴더명이죠. 최종적으로 어떤 폴더가 될지 이렇게 적어줬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그 패키지명과 결합이 될 때 이렇게 언더바가 같이 붙기 때문에 저희는 그 프로젝트 네임이라는 옵션을 또 추가로 지정을 해서 언더바 없이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를 생성할 그 폴더를 이동을 할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이 플러터 프로젝트에 이 폴더에 그 플러터 그 프로젝트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저는 Shift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서요. 파워쉘을 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파워쉘이 열렸죠. 그래서 저는 제가 준비한 명령어가 있거든요. 네, 이 명령어는 제가 유튜브 설명란에 추가적으로 기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셔도 좋고요. 이 명령어를 이용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org는 저 같은 경우는 가꾸더로 바꾸고요. 프로젝트 안드로이드는 자바로, iOS는 기본값인 스위프트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i 옵션은 추가로 주지 않았고요. 프로젝트 이름을 마이챗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폴더 이름도 동일하게 마이챗으로 하고요. 요거를 복사를 해서 여기에 이렇게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젝트 생성이 완료가 됐죠. 그러면 요 명령어들은 다 닫도록 하고요.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오픈 폴더를 해서 지금 생성한 요 마이챗이라는 폴더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폴더가 열렸고요. 안드로이드의 앱 폴더, 소스 폴더의 메인 폴더 가보시면 저희가 지정한 그 자바 폴더가 잘 설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빌드.grade를 가보시면 네, 여기 보시면 어플리케이션 아이디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지정한 그 오가니제이션이죠. 그래서 이 도메인과 그리고 뒤에 추가적으로 저희 앱 네임이 같이 해서 어플리케이션 아이디로 잘 설정이 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iOS도 마찬가지로 내부적으로 보시면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스위프트 파일이 있죠. 네, 이렇게 해서 그 스위프트 파일도 잘 생성이 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플러터 코딩을 하기 위해서 main.dat를 열었고요. 네, 여기서 이제 프로젝트를 생성을 했기 때문에 next를 눌러서 네, 다음을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작하게 될 그 UI가 이렇게 된 거죠. 채팅 앱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main.dat 파일에 이렇게 작성을 하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어떤 코드들, 샘플 코드들이 작성이 되어 있는데 이걸 다 지우고 방금 코드랩에 있는 그 코드를 붙여 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를 F5를 눌러서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이 됐죠? 자, 이어서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앱바 하나 있죠? 네.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메인 함수를 작성을 했더니 또 이제 코드를 분리하라고 나오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자,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복사를 해서요. 네, 붙여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이 프렌들리 챗 앱이라는 클래스가 있고요. 이 안에서 마테리얼 앱에 그 챗 스크린이라는 스테이트레스 위젯을 만들면 여기서 스캐폴드로 앱바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앱바죠. 그래서 리스타트 하면은 적용이 되겠죠. 네, 동일한 화면입니다. 여기까지 완료가 됐고요. 넥스트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텍스트 필드가 있고요. 그 옆에 이렇게 아이콘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하나의 로우죠. 그래서 이 로우 안에 그 children의 리스트를 담을 수가 있고요. 그 리스트 안에 텍스트 필드와 아이콘 버튼을 넣으면 이렇게 옆으로 차곡차곡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보시면 그 코드가 나와 있죠. 네, 근데 보시면 이 챗 스크린 클래스를 스테이트풀 위젯으로 다시 바꾸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챗 스크린이 지금 스테이트레스 위젯이죠. 네, 근데 그 어떤 이 위젯이 이제 사용자 그 액션에 따라서 계속해서 다시 그려줘야 되기 때문에 다시 요거를 스테이트풀 위젯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트레스 위젯에서 컨트롤 점 누르시고요. 컨버트 투 스테이트풀 위젯이 있죠. 네, 요걸 누르면 스테이트풀 위젯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스테이트풀 위젯으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챗 스크린 스테이트라는 스테이트가 생겼습니다. 여기서 이제 코드를 작성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이 텍스트 에디팅 컨트롤러 그래서 저희가 이 텍스트 필드 그 위젯을 볼 때 이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텍스트를 꺼내 봤었죠. 네, 그래서 요거를 챗 스크린 스테이트에 동일하게 저희도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요런 메소드, 요런 메소드를 이 스테이트 클래스 안에 지금 추가하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위에 보신 그 로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선 텍스트 필드를 먼저 만들고요. 그리고 컨트롤러는 저희가 그 선언한 그 컨트롤러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핸들 서미트라는 그런 메소드도 추가를 할 거고요. 그거를 전송할 때 호출하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데코레이션을 꾸며주는 거죠. 그래서 input decoration.collapsed 해서 힌트 텍스트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텍스트가 아무것도 없을 때는 send a message라는 텍스트가 보일 수 있게끔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있어요. 자, 여기는 보시면 이 new라는 그런 키워드가 있는데요. 지금 다트 버전이 올라가면서 이 new는 선언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은 선언을 해도 되고요. 하지 않아도 되고요. 자, 아무튼 요 메소드를 복사를 해서 요 state 클래스 안에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격을 탭을 이용해서 맞춰주도록 할게요. 지금 핸들 submit라는 메소드가 없어서 에러가 나고 있죠. 네. 그래서 요 아래 보시면 이 핸들 submit는 간단하게 요 컨트롤러 있죠? 네, 텍스트 컨트롤러. 그래서 지금 클리어를 해주고 있습니다. 클리어를 해줬기 때문에 어떤 전송을 하는 순간 그 텍스트 내용을 전송을 할 때 그 텍스트의 그 텍스트들을 텍스트 필드 안에 있는 텍스트들을 지워주는 일을 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요 메소드도 동일하게 핸들 서미트를 일단 이런 식으로 그 임시적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여기도 줄을 맞춰 주고요. 그래서 이어서 보시면 이 바디 안에 그 빌드 텍스트 컴포저를 메소드로 호출을 하죠. 네, 메소드로 호출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텍스트 필드가 하나 생성이 됩니다. 저희도 동일하게 해보도록 하죠. 이 위에 보시면 네, 여기죠. 이 앱바가 있고요. 바디에 빌드 텍스트 컴포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텍스트 필드가 하나 생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데코레이션에 이 send a message라는 힌트 텍스트를 줬죠. 네, 이렇게 표시가 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어서 이제 send 버튼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전송을 할 수 있게끔 버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저희가 작성한 이 빌드 텍스트 컴포저에 여기 보시면 이 로우를 만들었죠. 그래서 요거를 분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도록 하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 차이점이 그 빌드 텍스트 컴포저가 있고요. 컨테이너 안에 마진, 그리고 이 차일드 안에 원래 텍스트 필드가 있었는데 그 위에 이 플렉서블이라는 위젯으로 한번 감싼 다음에 그 위에 다시 로우로 감쌌어요. 자, 이렇게 이 플렉서블이라는 거를 감싼 이유는 이 텍스트 필드 자체가 그 넓이가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로우는 그 넓이가 반드시 지정된 그 칠드런들만 담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플렉서블이라는 거를 지정을 하지 않으면은 그 컨트롤이 그 위젯이 표시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플렉서블이라는 거는 그 남은 공간을 채우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넓이를 지정을 해 줍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이 텍스트 필드를 한번 위젯으로 감싸고요. 플렉서블로 이렇게 감싼 다음에 요걸 다시 로우로 감싸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지금 보시면 넓이가
지금 꽉 차 있죠?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이 아래에 지금 보시면 이 로우에 지금은 이 칠드런에 플렉서블 하나만 담겨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넓이가 꽉 찼는데요. 이제 여기에 뒤에 이렇게 샌드 버튼을 달게 되면 여기에 이제 샌드 버튼이 달리고요. 이 텍스트 필드의 넓이가 남은 공간으로 다시 재조정이 되는 겁니다. 좀 유연하게 넓이를 지정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로우와 컬럼에서 이렇게 텍스트 필드 같이 넓이가 지정되지 않는 위젯을 사용할 때는 이 플렉서블로 한번 감싸서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 예제를 계속해서 보시면 이 로우 안에 플렉서블이 있고요. 그 아래에 이제 컨테이너 해서 이 아이콘 버튼을 하나 만들죠. 네, 요거를 한번 타이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컨테이너에 마진이 엣지인셋에서 시멘트릭 호리존탈 4.0 가로 마진을 지금 설정을 해주고 있고요. 차일드의 아이콘 버튼 해서 아이콘은 샌드 그리고 온 프레시드 요 아이콘을 눌렀을 때 그 동작이죠. 핸들 서미트 그래서 파라미터로 그 텍스트 컨트롤러 저희가 위에서 선언한 그 텍스트 컨트롤러에 그 텍스트 필드의 텍스트 값을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오타를 수정을 해주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텍스트 필드가 지금 하나의 로우가 있고요. 이렇게 조정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네, 넓이가 자동으로 조절이 됐습니다. 자, 근데 보시면 지금 샌드 버튼에 그 색깔이 들어가 있지가 않죠. 그래서 여기 예제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콘 띠임이라는 위젯을 선언을 해서 거기서 색상을 지정해 주고 있어요. 여기도 이 악센트 컬러라는 거를 지정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컨테이너에 그 아이콘 띠임으로 한 번 더 감싸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점을 눌러서요. 이 위젯을 아이콘 띠임으로 바꿔주고요. 데이터를 아이콘 띠임 데이터 컬러는 현재 테마의 악센트 컬러 네,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주면 네, 지금 보시면 파란색과 동일하게 지금 샌드 버튼이 생겼죠. 네. 그래서 예제처럼 저희도 동일하게 실행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넥스트 스텝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실질적으로 이 채팅 메시지를 만들어 주도록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 하단에 보시면 여기 챗 스크린 클래스가 있고요. 네, 여기 보시면 챗 메시지라는 그런 스테이트레스 위젯을 하나 선언을 했습니다. 요거를 저희도 선언을 하면 되겠죠. 네, 요거를 일단 복사를 해서 요 하단에 붙여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챗 메시지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멤버 변수로는 이 텍스트가 있고요. 스트링 값이죠. 그래서 어떤 텍스트 메시지인가에 따라서 이 위젯을 지금 리턴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빌드 메소드 안에서 컨테이너가 있고요. 그 마진, 그 세로 마진을 설정을 해주고 있고요. 차일드에는 그 로우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 코드는 지금 요 모양이죠. 요 모양을 그 플러터 문법을 이용해서 어떻게 만드는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어떻게 만드는지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죠. 그래서 서클 아바타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컬럼이 있고요. 로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테이너 안에 이 로우가 있고요.
이 로우면 요 지금 네모 박스를 나타내죠. 그래서 그 시작점 정렬을 지금 나타내고 있죠. 지금 그 크로스 액시스 얼라인먼트라고 되어 있는데 로우 같은 경우는 이 메인 액시스가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이죠. 왜냐하면은 그 칠드런을 쌓게 되면 이 왼쪽부터 하나씩 쌓이기 때문에 이 방향이 지금 메인 액시스고요. 크로스 액시스는 이거의 수직이 되는 방향인 위아래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타트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 위에서부터 정렬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위로 붙게 되는 겁니다. 어떤 컨트롤들을, 위젯들을 추가를 할 때마다 위로 이렇게 붙게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칠드런에 이제 실질적으로 컨테이너 하나와 컬럼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위젯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컨트롤러는 요거고요. 그 두 번째 컬럼이 이제 요 부분이 되겠죠. 네. 요 부분이 이제 컬럼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컨테이너를 보시면 마진을 우선 지정을 해주고요. 이 오른쪽 마진을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서클 아바타라는 이 동그란 텍스트 안에 이 동그라미 안에 이 배경과 어떤 텍스트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 유저를 나타내는 동그라미다. 네, 동그라미를 만든다. 네, 이렇게 나와 있죠. 요거 역시 이제 플러터가 제공해주는 위젯이기 때문에 저희는 간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child로는 그 텍스트, 그 네임이죠. 저희가 지금 네임은 지정하지 않았는데요. 이 네임은 스트링입니다. 이 아래 코드에서 지정을 하게 될 텐데, 그래서 그 본인 이름의 그 첫 글자를 이렇게 이니셜로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 스트링은 그 여러 개의 어떤 배열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 꺾인 괄호를 이용해서 몇 번째 글자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0이면 첫 번째 글자고요. 1을 하게 되면 두 번째 글자, 2를 하게 되면 세 번째 글자, 네, 이런 식으로 가져올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컬럼, 그 뒤를 이어서 이렇게 컬럼이죠. 네, 이제 방향이 바뀐 겁니다. 지금 로우에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쌓아가다가 컬럼이기 때문에 이제 위에서 아래로 하나씩 쌓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크로스 액시스 얼라인먼트를 지정을 해주고 있죠. 지금 역시 마찬가지로 스타트로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왼쪽으로 정렬이 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컬럼의 children에 텍스트를 하나 표시를 해줬고요. 이 텍스트는 네임이죠. 그래서 사용자 이름 위에서 저희가 추후에 이름을 또 지정을 하게 될 텐데 이 이름을 이 theme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 subhead 사이즈 그 스타일로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이 사람이 입력한 메시지를 출력을 해주고 있죠. 네, 그래서 이 텍스트 같은 경우는 이 챗 메시지 이걸 호출을 할 때 생성자로 텍스트를 전달을 해주고 있어요. 이 텍스트 내용을 그대로 출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컨테이너 안에 담아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챗 메시지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고요. 요거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필요할 때마다 사용자가 대화를 입력을 할 때마다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요 클래스를 생성을 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복사를 했고요. 여기 보시면 main.dat에 이런 식으로 const 스트링으로 해서 사용자 이름을 선언을 하라고 나오고 있죠. 그래서 main.dat의 윗부분에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동. 네, 이렇게 홍길동으로 이름을 일단 선언을 할게요. 자, 요 하단에 보시면 지금 이 챗
스크린 스테이트가 있죠. 네, 이 스테이트 안에 그 챗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new라고 되어 있죠. 네, 지금 리스트로 선언이 되어 있고요. 이 메시지를 저희도 선언을 하도록 할게요. 챗 스크린 스테이트입니다. 요거는 추후에는 그 서버와 연동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 서버에서 메시지를 가져오는 거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역 변수를 일단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스라는 어떤 챗 메시지를 담고 있는 요 클래스죠. 리스트를 담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핸들 서미트라는 메소드 저희가 아까 전에 선언을 해놨죠. 여기죠. 지금 구현된 거는 그 컨트롤러 텍스트 필드에 그 내용을 지우게만 되어 있는데요. 이제는 여기서 이제 지우고 나서 추가적으로 그 텍스트 전달받은 텍스트를 그 요 위에 요 리스트죠. 네, 요 리스트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코드가 나와 있죠. 네, 요 코드를 그대로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챗 메시지는 챗 메시지 해서 텍스트는 텍스트. 네, 이런 식으로 하나 선언을 하고요. 그리고 UI를 한번 다시 그려줘야 되기 때문에 setState에서 insert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이 메시지에 지금 인서트를 했죠. 그래서 0번째 인덱스 컨트롤 시프트 스페이스바 하면은 지금 파라미터가 나오죠. 네, 요 인서트라는 거는 요 인덱스에 요 내용을 끼워 넣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몇 번째 끼워 넣을지 지금 가장 첫 번째에 요 메시지를 계속해서 넣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입력할 때는 요소가 하나니까 그대로 요 메시지스에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대화 내용이 들어가겠죠. 두 번째 메시지가 또 들어가면 이렇게 뒤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계속해서 앞에서 계속해서 끼워 넣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추후에 출력을 할 때 이 앞에 있는 내용부터 최신 메시지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최신 메시지 위주로 가져오고요. 필요할 때마다 뒤에서 더 추가적으로 뭐 서버에서 더 메시지를 가져올 수도 있겠죠. 자, 아무튼 최신 메시지일수록 좀 빠른 인덱스의 위치에 있다. 이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place the message list 라고 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그 메시지가 표시되는 거를 요 스캐폴드의 바디 안에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저희가 스캐폴드 여기죠. 지금 저희가 되어 있는 거는 이 빌드 텍스트 컴포저 요 메소드 하나만 들어가 있는데요. 요거를 컬럼을 이용해서 이 플렉서블을 이용해서 또 이 리스트 뷰를 먼저 이 컬럼 안에 넣어 두고요. 그래서 이 리스트 뷰는 이제 대화 메시지가 되겠죠. 그리고 그 아래에 저희가 만들어 둔 그 빌드 텍스트 컴포저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게 그 위젯을 이 컨테이너 안에 담습니다. 이 컨테이너에 이 박스 데코레이션을 이용을 해서 약간 좀 꾸며주는 거죠. 그래서 색깔을 이 카드 컬러라는 그 색을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화 내용과 이 텍스트 필드들 사이에는 또 디바이더를 이용해서 어떤 구분자, 선을 살짝 1.0 크기로 지정을 해주고 있네요. 동일하게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드 텍스트 컴포저를 컨테이너로 우선 감싸고요.
데코레이션을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박스 데코레이션. 그래서 색깔은 theme.5. 컨텍스트.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이 카드 색깔이 여기 살짝 하얗게 텍스트 필드 안에 하얗게 살짝 칠해진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어서 이 컨테이너를 다시 컬럼으로 감싸도록 하겠습니다. 랩 윗 컬럼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children 안에 플렉서블 child의 리스트뷰의 빌더 해서 패딩을 8.0 크기로 주고요. 리버스를 true로 줍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를 반대로 출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카카오톡 같은 것도 보시면 최신 메시지 먼저 딱 보이죠? 그래서 위로 올릴수록, 스크롤을 위로 올릴수록 서버에서 혹은 그 로컬에서 기존 대화를 읽어서 한 번에 다 로드하지 않고 필요할 때만 그런 식으로 스크롤이 이동했을 때만 로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 앱이 더 빠르게 동작을 하겠죠. 자, 그래서 아이템 빌더를 또 지정을 해서 저희가 위에서 선언한 메시지스들 있죠. 네, 그 인덱스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요. 아이템 카운트 총 몇 개인지 요것도 플러터에 이렇게 랭스를 이용해서 알려줍니다. 전체 길이를. 그리고 요 플렉서블과 이 컨테이너 사이에는 디바이더 하이슨 1.0 네,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 화면이 작성이 됐고요. 이게 보시면 리스트 뷰죠. 지금은 리스트에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은 지금 대화가 작성이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샌드 버튼 저희가 작성을 해뒀죠. 온프레시드에 핸들 서미트 메소드를 이 텍스트 컨트롤러에 텍스트를 전달을 해서 이 메소드에서 지금 이 메시지를 이 메시지스에 인서트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set state를 호출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화가 작성이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큰 기능은 됐죠. 그래서 이어서 이 넥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어서 이번에는 앱에 애니메이션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은 플러터에서 요즘에 또 가장 많이 소개하는 기능 중 하나인데요. 플러터가 제공해주는 그런 애니메이션 연관된 클래스를 이용해서 화려한 애니메이션을 비교적 간단한 코드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implicit 애니메이션이라고 해서 암시적 애니메이션이란 뜻이죠. 네, 그래서 속성이나 화면 이동할 때 저희가 특별히 애니메이션 언제 시작해라 이런 거 없었죠. 네, 그냥 속성만 지정을 해주면 알아서 애니메이션이 일어났습니다. 네, 그런 좀 간단한 애니메이션을 implicit 애니메이션이라고 하고요. explicit 애니메이션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네, 좀 복잡한 애니메이션은 그래서 implicit 애니메이션에서 제공해주지 않는 클래스들, 그런 것들은 이제 explicit 애니메이션을 이용해서 직접 어떤 애니메이션을 어떻게 동작시킬지 작성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다시 애니메이션 언제 재생할지, 그리고 언제 되돌아올지 이런 것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mplicit 애니메이션은 좀 간단한 애니메이션이다, 사용하기가 좀 간단하다. explicit 애니메이션은 좀 자유도가 높지만 사용하기 복잡하고 좀 까다롭다. 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애니메이션을 직접 좌표 같은 거 입력해서
계산해서 네, 이런 코딩보다는 훨씬 쉽습니다. 네, 그래서 좀 복잡하긴 하지만 그 플러터 매뉴얼 잘 읽어보고 따라해 보면 충분히 좀 쉽게 애니메이션을 그리고 화려한 애니메이션을 구현을 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매뉴얼에서 지금 소개하는 애니메이션은 지금 익스플리시트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래서 익스플리시트 애니메이션을 어떻게 구현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해야 될 일은 그 스테이트 클래스 있죠? 스테이트 클래스에 이 tick provider state mixin 네, 요런 클래스를 그 with 키워드로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이 with 키워드는 저희가 다트 문법에서 한번 다뤄봤었죠. 그래서 이 extends 말고도 또 추가적으로 이 클래스에 있는 멤버도 같이 좀 상속을 받고 싶다 할 때는 이렇게 믹스인 문법을 with 키워드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추가를 해보도록 하죠. 지금 이 챗 스크린 스테이트 여기에 네, 이런 식으로 티커 프로바이더 스테이트 믹스인을 추가를 했습니다. 자, 요 클래스는 이 티커 오브젝트를 제공해주는 그런 클래스고요. 이 티커라는 거는 이 틱을 관리하는 거죠. 틱, 틱, 틱. 네. 그래서 그 애니메이션, 그 프레임을 관리하는 클래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이 클래스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네, 이 티커 스테이트 티커 프로바이더 스테이트 믹스인 네, 이 클래스에 있는 멤버를 이제 챗 스크린 스테이트에서 소유하게 됐죠. 네, 이제 이 클래스에서 저 틱을 이용해서 그 애니메이션을 구현할 준비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코드를 보도록 하죠. 자, 이어서 그 챗 메시지 클래스에 그 애니메이션 컨트롤러 네, 요 애니메이션 컨트롤러 클래스 있죠? 네, 요거를 전달받을 수 있도록 생성자에 추가를 했습니다. 저희도 동일하게 그 챗 메시지는 네, 요 메시지죠? 네, 요 메시지 위젯인데요. 여기에 애니메이션 컨트롤러를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컨트롤 점 눌러서 네, 생성자도 수정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추가적으로 해야 할 작업은 그 핸들 submitted 네. 그래서 그 메시지 전송했을 때 처리하는 메소드죠. 네, 요 메소드고요. 지금 그 챗 메시지에서 애니메이션 컨트롤러를 추가를 했죠. 그래서 여기에 애니메이션 컨트롤러를 생성을 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듀레이션은 애니메이션이 얼마나 일어날지 그래서 밀리세컨드로 700ms를 전달을 해줬습니다. 이 1000ms가 1초죠. 그래서 700ms는 0.7초를 나타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vsync라는 그 멤버의 디스를 전달을 해줍니다. 이 디스라는 거는 저희가 방금 추가한 요 티커 프로바이더 스테이트 믹스인 네, 여기서 담고 있는 네, 그 클래스를 전달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디스 키워드를 이용해서 요 챗 스크린 스테이트, 요 클래스, 요 인스턴스죠. 네, 요 인스턴스 전체를 그냥 전달해 주면 이 플러터에서 내부적으로 알아서 애니메이션 프레임을 계산해서 그 애니메이션을 구현을 해냅니다. 저희는 이렇게 매뉴얼대로 이렇게 전달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set state로 여기 동일하고요. set state를 하고 난 후에 어떤 이 메시지를 담는 거죠. 네, 메시지를 이 스테이트 안에 그 변수에 담고 나서 저희가 explicit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이 컨트롤러에서 forward라는 이 메소드를 호출을 해줘야 애니메이션이 일어납니다. 이 애니메이션 그 상태는 이 위에서 보시면 이 애니메이션 오브젝트는 그 타입 그 스테이트, 네, 스테투스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포워드 앞으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재생하라는 뜻입니다. 뒤로 갈 수도 있고요. 뒤로 가는 거. 그리고 complete. 그래서 완료됐다. dismissed. 그래서 잊혀졌다 하는데 그 애니메이션이 뭐 끝난 상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이 뭐 이런 상태를 가진다는 거 일단은 참고로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지식은 또 나중에 더 복잡한 애니메이션 구현할 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은 일단은 포워드를 호출을 해서 그 애니메이션 컨트롤러에 포워드를 호출해서 애니메이션을 재생시켰다. 네, 이 정도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그 어떤 애니메이션을 동작시킬 것인지 네, 그거를 지정을 해주면 되겠는데요. 지금 사이즈 트랜지션이라는 플러터가 제공해주는 그런 클래스를 사용해서 그 크기죠. 크기 애니메이션 크기가 좀 이렇게 살짝 변하게 네, 이런 애니메이션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은 요 아래 코드대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챗 메시지가 있고요. 그 지금 컨테이너가 있는데요. 자, 여기 주석을 보시면 그 new와 modified가 있죠. 네, 요 주석이 있는 부분을 주의 깊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기존에 컨테이너만 있었는데 요거를 사이즈드 트랜지션으로 감쌌습니다. 저희도 동일하게 요 컨테이너를 랩 위젯을 선택을 해서요. 사이즈 트랜지션 네, 요거를 추가를 해주고요. 필요한 속성들을 정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컨트롤 점을 눌러보시면 그 add require argument 라고 나와 있어요. 반드시 그 초기화를 해줘서 넘겨줘야 할 그 argument를 이렇게 그 도움을 받아서 초기화 해줄 수가 있는데 지금 좀 그 여백이 깨지죠? 네, 다시 컨트롤 Z로 돌린 다음에 그냥 직접 네, 요 예제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 팩터라는 거를 하나 그 초기화를 해줘야 되는데요. 여기에 커브드 애니메이션 자, 요 커브드 애니메이션이라는 거를 추가를 해줬고요. 페어런트로는 애니메이션 컨트롤러 저희가 그 전달받은 컨트롤러죠. 네, 아까 전에 저희가 초기화한 그 추가를 해줬던 생성자에 있는 그 컨트롤러를 페어런트로 넘겨주고요. 다음 커브스에 그 어떤 애니메이션을 적용할지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커브스 같은 경우는 플러터 커브스로 검색을 해보시면 네, 어떤 애니메이션이 있는지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하나를 지금 커브스에 바운스 인이라는 네, 그런 속성이죠. 만약 이런 속성을 적용하게 된다면 애니메이션이 이런 그래프처럼 이렇게 좀 처음에는 잠잠하다가 마지막에 툭 튀어오르죠. 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어떤 그래프들 있으면 여기 문서를 참고를 하셔서 네, 구글링 하셔서 네, 여기 와서 한번 보시면 되겠죠. 네, 자신이 원하는 그런 애니메이션 그래프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건 다 플러터가 제공을 해주는 거죠. 저희는 사용하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사용할 그런 그래프 타입은 이 EasyOut이라는 네, 저 그래프를 사용을 해 볼게요. 네, 이렇게 동일하게 지정을 해 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지정해 줘야 될 게 액시스 얼라인먼트입니다. 그래서 0.0으로 지정을 해 줬어요. 네, 지금 네, 그럼 일단 스탑을 시키고요. 다시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행이 됐고요. 지금 메시지를 한번 네, 입력을 해보면 그 애니메이션이 적용이 됐죠. 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네, 이런 식으로 그 기존에 그 애니메이션이 없이 그냥 텍스트가 짠 하고 나타났었는데 지금은 좀 부드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엑시스 얼라이먼트, 네, 요 값이 있는데요. 요 값은 그 마이너스 1과 그 1이 그 기준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0이면은 그 가운데를 뜻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 사이즈 트랜지션, 네, 이 사이즈 트랜지션이라는 클래스를 사용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 이 윗부분이 지금 마이너스 1이고요. 그리고 그 요 아랫부분, 가장 아랫부분이 그 1.0이고요. 그래서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요 포지션이 나타난다. 네,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0.0이기 때문에 이 중간 지점부터 애니메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 값을 한번 그 바꿔서 설정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여기 설명을 보시면 그 이 엑시스가 그 버티컬인지 그 호리존탈인지에 따라서 그 왼쪽인지 위쪽인지 뭐 이 방향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본값이 지금 버티컬이기 때문에 지금은 마이너스 1일 때는 요 위치라는 거.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중간에서 나타나지만 요 값을 만약에 마이너스 1로 바꾸면 이제는 윗부분부터 네, 좀 달라지죠. 네. 네, 위에서부터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 만약에 1.0으로 바꾸게 되면 네, 이번에는 그 밑에 텍스트가 그 A부터 보이죠. 그래서 아래부터 나타나고요. 네, 그래서 이 엑시스 얼라이먼트를 이용해서 그 어디부터 애니메이션이 될지 네, 이런 걸 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그 마지막으로 그 애니메이션 컨트롤러를 사용할 때는 그 반드시 그 디스포즈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디스포즈를 하나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for 루프를 돌아서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이 메시지 있죠? 네, 이 메시지스 안에 있는 이 챗 메시지에 있는 그 컨트롤러들을 요 세트가 소멸될 때 이 디스포즈가 그 플러터에 호출이 돼서 그 컨트롤러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리소스들을 다 반환해주는 로직까지 추가를 해줬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익스플리시트 애니메이션을 이용해서 좀 더 UI를 좀 세련되게 네,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어서 마무리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작성한 앱을 보면 이렇게 그 빈 값을 텍스트로 입력을 해도 입력이 되고 있죠. 네, 사실 좋은 UI의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이 텍스트 값이 없을 때는 입력이 안 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이 챗 스크린 스테이트 여기에 그 불 데이터 형식으로 이지 컴포징 폴스라는 이런 데이터를 하나 선언을 해줍니다. 그럼 요 값에 따라서 어떤 텍스트를 입력을 할지 안 할지 그렇게 결정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아래 코드를 보시면 이렇게 new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네, 이거를 그대로 해보도록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빌드 컴포저 메소드 네, 이 부분에 그 텍스트 필드 바로 요 텍스트 필드죠. 네, 요 텍스트 필드에 대한 설정을 할 건데요. 여기에 onChanged에서 요 텍스트 값이 변할 때마다 어떤 처리를 다시 해주는 겁니다. setState를 호출을 하는 거죠. 이지 컴포징은 그래서 요 텍스트 값 있죠? 네, 요 텍스트 값의 길이가 0보다 큰 경우는 이지 컴포징이 true가 되고요. 만약에 0이거나 0보다 작은 경우는 이게 false가 되겠죠. 그래서 setState에서 호출을 하기 때문에 이 빌드 메소드가 다시 호출이 되면서 UI를 다시 그리겠죠. 그러면 요 그려지는 부분에 어떤 처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 아래에 다시 코드를 보시면 네, modified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수정이 된 부분은 네, 이 부분입니다. 이 컨테이너의 이 아이콘 버튼, 그래서 이 아이콘 버튼이죠. 이 아이콘 버튼이 그 클릭이 안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on pressed가 있죠. 네, 그래서 여기에 easy compose 이게 true인 경우에는 이렇게 이 handle submitted라는 메소드가 호출이 되고요. 만약에 이게 false라면 이게 null을 주는 겁니다. 만약에 null을 주게 되면 이렇게 클릭이 되지가 않아요. 비활성화가 되고요. 요 onChange 그 이벤트에 의해서 만약에 여기에 값이 입력이 되면 이렇게 네, 지금은 네,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네요. 네. 아, 네네. 저기 지금 그 오타가 있었네요. 네. 이 부분이 네, 요렇게 돼야 되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텍스트가 없을 때는 비활성화가 되고요. 텍스트 입력하면 그때는 이제 네, 이런 식으로 텍스트가 잘 입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 텍스트를 보내고 나면 또 계속해서 이 버튼 상태가 활성화된 상태죠. 그래서 이 부분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이 아래에 나오는 그 코드 부분인데요. 네, 이 부분 추가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handle submitted 네, 여기가 이제 저 버튼을 눌렀을 때 처리하는 부분이죠. set state를 easy compose 호출을 해서요. false로 그래서 메시지를 다 보내고 나면 반드시 비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버튼이. 그래서 반드시 텍스트를 입력을 해야 전송을 할 수 있게끔 네, 이렇게 UI가 바뀌었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그 텍스트 값이 그 유효한 값일 때만 이렇게 텍스트 전송이 되는 거를 구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보시면 지금 보시면 이어서 나오는 부분은 이 텍스트 값이 만약에 엄청 긴 값일 때 네, 이런 식으로 좀 길게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어떤 값이 잘리고 있죠. 네, 이 부분도 좀 더 다듬는 부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용할 그 위젯은 이 expanded 위젯입니다. 이 expanded 위젯은 그 로우나 컬럼에서 그 나머지 부분을 다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그 가장 아래에 있는 이 메시지 텍스트가 이 높이 값이 고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expanded를 이용하게 되면 그 필요에 따라서 이 위젯의 이 텍스트 크기가 그 높이가 더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이렇게 남은 부분을 다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챗 메시지 클래스의 저 부분은 이 로우 안에 이 컬럼이죠. 네, 이 컬럼 안에 있는 이 부분입니다. 컨트롤 점을 눌러서 expanded로 네, 감싸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잘렸던 부분이 사라지고 네, 이렇게 그 높이가 더 추가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expanded 위젯을 이용해서 높이를 좀 더 유연하게 좀 확장을 시켰습니다. 자, 그 밖에도 또 이 테마 바꾸는 거, 네, 그 아래에 나와 있는데요.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안드로이드와 iOS를 좀 다르게 나타내고 싶을 때, 그래서 iOS는 요 위에 상단이 좀 아이폰 스타일로 그 커스터마이징을 해줬죠. 요 버튼도 그 이런 아이콘 버튼 말고 이렇게 샌드라는 텍스트로 나타나고요. 그래서 이 운영체제에 따라서 네, 이렇게 디자인을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거 한번 따라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ain.dart 파일이 있죠. 네, 이 파일에 이런 테마 클래스죠. 네, 테마 클래스를
선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도 선언을 해줄게요. 그래서 프라이머리 그 스와치 네, 라는 색깔을 그 iOS는 오렌지로, 안드로이드는 퍼플로 지정을 해주고 있고요. 액센트 컬러, 네, 액센트 컬러는 그 안드로이드는 오렌지, 그리고 iOS는 그레이로 지금 나타냈죠. 이 색깔 같은 경우는 그 숫자가 낮을수록 좀 더 밝은 색이고요. 그 가로 안에 있는 숫자가 클수록 좀 더 진한 색이죠. 네. 플러터에서는 이런 식으로 또 색깔을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레이 백으로 했기 때문에 좀 밝은 회색을 지금 프라이머리 컬러로 iOS에서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 테마 그 데이터 이렇게 생성을 하면 되고요. 그 아래에 보시면 이제 마테리얼 앱에서 컨트롤 F로 네, 이 부분이죠. 네, 이 부분에 그 theme이라는 그 속성을 그 플랫폼에 따라서 네, 다른 테마를 지정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디폴트 타겟 플랫폼이 iOS인 경우는 그 KIOS theme을 지정을 해주고요. 안드로이드겠죠. 그 밖에는 안드로이드 혹은 다른 운영체제일 때는 이렇게 K 디폴트 theme을 선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그 컨트롤 점을 눌러서 그 foundation.dart 파일, 네, 요걸 임포트하면 에러가 사라지죠.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운영체제에 따라서 그 이 theme 데이터 바꿔졌고요. 지금은 안드로이드이기 때문에 그 퍼플 색깔이 적용이 됐죠. 네, 요거 외에도 그 evaluation 값을 지금 0으로 지정을 해주고 있어요. 저희도 동일하게 해보도록 하죠. 이걸 복사를 해서 그 스캐폴드 있죠? 네, 이 부분에 그 앱바 안에 이 부분이죠.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타겟 플랫폼이 이 iOS에서 지금 현재 플랫폼이 iOS인 경우는 그 0.0이고요. 그 외에 다른 운영체제는 그 4.0입니다. 이 이발리에이션 값은 이 그림자, 이 앱바 아래에 있는 이 그림자를 나타내는데요. 그 iOS는 흰색, 지금 흰색으로 지정이 되어 있죠. 위에 보시면, 네, 이렇게 약간 그레이 색깔이기 때문에, iOS 스타일에 맞춰서 지금 그림자를 없앴습니다. 자, 그 밖에 이제 또 쿠퍼치노.dart 파일을 또 임포트를 하는데요. 이 쿠퍼치노.dart는 그 iOS 스타일을 지원을 해주는 플러터가 제공해주는 그런 다트 파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iOS만의 독특한 위젯을 사용하고 싶을 때는 저 파일에 있는 이 파일을 임포트를 해서 그 위젯을 사용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버튼이죠. 네. 그래서 빌드 텍스트 컴포저 메소드. 네, 이 부분에서 기존에는 저희가 아이콘 버튼을 사용했었죠. 근데 이제 그 iOS는 좀 다르게 나타내고 싶을 때는 마찬가지로 플랫폼은 iOS일 때는 쿠퍼치노 버튼, 네, 이거는 컨트롤 점을 눌러서 쿠퍼치노.dart를 임포트 해주고요. 그래서 차일드 버튼을 눌렀을 때는 동일하게
이지 컴포징일 때는 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자, 지금 뭐 UI에 변화는 없죠? 자, 지금 안드로이드이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스타일로 나타났죠? 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여기 분기 태운 값을 그냥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은 그 iOS 스타일로 나타나겠죠? 네, 여기를 다 찾아가지고 테스트용으로 네, 이렇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그럼 이제 네, iOS 스타일로 나오겠죠? 네, 그래서 버튼이 iOS에서 만약에 키게 되면 네, 이런 스타일로 나온다는 거죠. 네, 그래서 샌드 버튼이 네, 이렇게 바뀌고요. 상단에 그 앱바 스타일이 바뀌고요. 네, 요거는 아마 그 iOS에서 실행을 해보시면 가운데 정렬로 바뀔 겁니다. 지금은 안드로이드이기 때문에 좌측 정렬이 됐고요. 자, 그 밖에 또 아래에 추가적인 코드가 있는데요. 네, 그 데코레이션을 또 추가를 해줬네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걸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하죠. 여기 바디 부분에 이 컨테이너가 있고요. 그 컨테이너 아래에 그 데코레이션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컬럼을 컨테이너로 한번 감싸고요. 랩 윗 컨테이너를 네, 선택을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코레이션. 네, 이 부분을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결이 됐죠. 자, 그래서 지금 마찬가지로 iOS의 경우는 네, 박스 데코레이션을 추가를 해줬어요. 네, 하지만 저희는 또 테스트를 위해서 그냥 저 분기를 없앨게요. 네, 안드로이드일 때도 표시가 되도록 이렇게 해보면 네, 보시면 요 상단에 박스 데코레이션 이 그레이 색깔이죠. 지금 그레이라서 잘 그 색깔이 안 보이는데요. 보시면 이 볼더 값을 탑에 그 그레이 색상을 준 겁니다. 요걸 만약에 그 파란색으로 바꾸면 좀 잘 보이겠죠. 네, 그래서 요 파란색 위치 있죠. 요 부분을 살짝 그 포인트를 준 겁니다. 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지금 그 아이폰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 네, 확인을 해 봤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그 채팅 UI 만드는 거를 다 해본 거예요. 그래서 애니메이션과 그런 어떤 그 텍스트 유효성 체크 네, 이런 걸 추가를 해서 채팅 UI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